반갑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원내부대표 윤영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46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영길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D-288일입니다. 제 당대표실에 3월 9일 역산에서 288일 남았다는 D-288일을 하고 우리 당내 모든 보고 서류에 제일 머리에 D- 날짜를 기입하도록 이렇게 당직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지난 4월 9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만들어진 지도부는 분명히 변화해야 된다. 민심을 듣고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각오로 우리 이번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심을 경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최상의 방미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든 한미 동맹 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를 이어갈 대북 정책의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보수 언론들이 트럼프 정부 때 추진되었던 싱가포르 회담을 계승하라고 바이든 정부에 주장하는 것은 외교적 참사가 될 거라는 비판과 우려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자주적인 그러한 외교 역량으로 저도 작년 11월에 가서 스티브 비건과 만나 우리 윤건영, 김한정 의원님과 함께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수용해서 점진적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가기로 정책을 만든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김 특별대표의 지명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정책에 많은 내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안보 역량을 갖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 개척까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백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세대 통신, 해외 원전 시장의 공동 진출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 경제 동맹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한미 간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어낸 이 큰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성과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련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이인영 장관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내일 5당 대표를 청와대 초청해서 가서 한번 뵙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해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후속 조치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지도부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주류 의식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이 참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집권 여당입니다.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뭘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지만 정부를 일을 하게 만들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될 당당한 주인이고 주류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 활동해 주시고 모든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이나 의정활동의 내용이 내년 3월 9일 국민의 민심을 다시 얻어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민심경청 이 프로그램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아래 위로 2층에 걸쳐서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국회가 열리고 난 이래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회가 75년도에 여기로 이사를 왔던가요? 75년 이 회의장이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 아래 공간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99인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2층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다고 2층에 올라가시면 발언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발언을 신청하시면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언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의총은 정책의총으로 준비가 됐었습니다만 이 민심경청 이 발대식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로 정책의총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그와 관련된 이 발언은 오늘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목요일날 정책의총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대통령님의 이 방미 성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대단히 놀라운 이 성과였습니다. 기대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어제 상상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시종일관 짧은 기간이죠. 3박 5일이라는 기간은 이 방미 외교를 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이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순간순간 한미 양국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는가 모든 일정에 걸쳐서요. 이를테면 참전 군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그 자리에 대통령님을 초청해서 또 축사를 하게 한다든가 또는 이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북 특별대표를 성김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것이 이 시점에 성김 대표를 임명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이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한 것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입장을 고려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로 말씀을 드린다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성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 공급 기지로서의 그런 파트너십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딴지를 좀 겁니다. 스가는 햄버거밖에 안 먹었지만 이를테면 1억 도스를 1억 회분을 계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한 5,000회 정도 이제 얼마 전에 계약을 했답니다. 그때는 전화로 그냥 구두 약속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10억 회분의 생산이 가능한 생산 라인을 갖추기로 합의를 해온 겁니다. 합의 정도가 아니라 사인을 하고 온 겁니다. 계약서에. 그러면 사실 이걸 횟수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7월, 8월서부터 생산이 시작돼서 이 10억 회분을 다 채우지 못하겠지만 내년서부터는 매년 10억 회,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독감 이 바이러스와 이 독감 백신과 통합해서 만드는 통합 백신, 매년 새로 변이를 일으키는 이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SK하고 노바백스하고 합의를 해오는, 그야말로 앞으로 이제 전 세계는 미국과 한국의 백신 협력이 없이는 이 코로나는 물론 이 독감까지도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인류를 위협하더라도 이 한미 간의 공조 체제 없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관계를 만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이 많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야당이 오늘 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하겠다, 이렇게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되는 그 과제는 10번, 20번 강조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직자 또 공기업 공직자들의 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가 그 투기 근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그것부터 응하겠다고 우리는 국가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야당도 똑같이 당당하게 조사받고,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도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민심경청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 발대식까지 시종일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